이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그다음에 LG화학, 뭐 그 포스코 지금 퓨처엠으로 바뀌었죠. 네. 전에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코스모 신소재야? 이게 이제 전방 상황을 계속 이제 추적하다 보면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배터리가 특히 미국 IRA 그 법안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이제 앞으로 석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기차 시장이 바로 미국이고, 특히 며칠 전에 이제 그 보도가 나왔지만 아마 오늘이 4월 11일이죠. 네. 내일 미국 시간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이 전기차 침투율 타겟을 2030년, 32년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타겟을 이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사실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에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폭이 향후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는 어마어마할 거다. 기존의 타겟만으로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예고가 돼 있었는데 그 속도가 거의 한 몇십 프로 빨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지금 발생한 거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커질 건 너무 자명한데, 그 배터리 생산 원가의 한 40에서 45% 정도가 양극재고, 그 다음에 그 양극재가 전체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밸류 체인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 양극재에 투자 안 한다는 건, 양체를 빼고 생각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전기차,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고, 그럼 배터리에 당연히 소재가 성장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수요는 넘쳐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업체들만으로도 이 공급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물량이 결국은 넘쳐서 후발주자한테도 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고속 성장하는 구간에서 그러면 이 물량들을 어딘가 자꾸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력은 축적돼 있지만 물량을 충분히 못 받고 있었던 업체가 어딜까? 코스모 신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기술력 후발주자라고는 하지만 기술력이 되게 탄탄한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동안 그 몸집이 커지지 못했던 이유가, 기존에는 이게 코스모 신소재가 좀 시장에 너무 일찍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막 커진다고 할 때 사실은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한국 업체들한테도 충분히 열렸으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많이 성장했을 텐데, 이제 좀 오판을 한 거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막 간다고 할 때 코스모 그룹이 일찍 뛰어들었는데, 중국은 그냥 중국 자국 내 업체들로 다 시장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너무 과잉선 투자를 해버린 셈이 됐고, 정작 이제 한 2019년, 20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뒷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 LG 엔솔이 원래 LNF 쪽에 줄려던 물량이 코스모 신소재에 먼저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그때 자금난도 있고, 돈이 없으면 사실 또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잘못 들어가서 이게 또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다 보니 그 제안을 안 받은 거죠. 그게 LNF로 갔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LNF하고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격차가 벌어진 건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절치부심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볼 때는 하이 파트너이라 할지라도 지금 배터리 3사하고 다 거래하는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장점인데요. 사실 잘 뜯어보면 에코프로비엠은
뭐 이제 지금 LG 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LG 쪽으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LNF는 거꾸로 삼성 쪽이나 이런 쪽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삼성과 다 사이가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인연이 있는데 일단 코스모신 소재는 그 LG 그룹의 반개 그룹입니다. 예, 대주주 집안이.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삼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원래 삼성의 반개 그룹인 세한미디어를 인수해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 다음에 SK하고는 특별히 측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SK하고도 이제 당연히 SK 입장에서도 뭐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냐고 해서 지금 쿨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특히 코발트 프리 쪽 양극재를 이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일찍 들어가서 그걸 제때 이제 뭐 배터리 3사하고 양산 개발을 많이 못 했었는데 이미 이제 쿨 테스트들 다 통과했고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NCM, NCA, NCMA까지 다 개발했고 SK온하고는 지금 코발트 프리까지 지금 예,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예,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믿고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뭐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 이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리튬 사업 관련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뭐 리튬의 중요성은 배터리 아저씨가 하도 뭐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이 부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 사실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NCM, N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 기본 베이스가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뭐 각종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의 이제 그런 뭐 리서치 자료들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가장 많이 수요가 늘어날 광물이 리튬이잖아요. 자, 그런데 코스모신 소재는 미국의 리튬 강산의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IRA 법안에 따라서 광물 같은 경우는 예, 미국이나 미국 우호국 쪽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속.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한복판에서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다른 데서 가공해서 가는 것보다 미국 한복판에서 리튬을 예, 채굴해서 그걸 가공해서 바로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선호하는 예, 리튬 사업권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매일경제에서 이제 보도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게 됐다. 리튬. 그리고 사실 니켈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이거 무산됐나 보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업계에 이제 계속 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라진 게 아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뭐 올해 아마 상반기 내에도 빠르면 예, 뭐 그게 공식적으로 뭐 아마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가치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그게 리튬 유통권 확보하는 물량이 최소 1만 톤이라고 돼 있는데 1만 톤만 해도 매년 매출 기준으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만 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 몇 배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만 톤만 돼도 1조 2천억이잖아요. 그렇죠. 1조 2천억의 매출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이제 그걸 자기네들 양극재 만드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제가 볼 때는 독점 유통권을 가졌을 때 리튬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 이상입니다. 하긴 엘보말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50% 막 넘고 막 그러잖아요. 네, 50% 간펑 리튬 이런 거는 보면 막 7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잉여를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업 매출 1조에 영업이익 3천억이 나온다고만 해도 3천억에 연간 영업이익 3천억이 붙는 거니까 영업이익 멀티플 10배만 해줘도 3조 원의 가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이제 사업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던데,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하실 때 코스모 화학은 제가 토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그룹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BME 하는 양극재 사업 말고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들을 아직은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가공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뭐 이제 올해 안에 아마 상장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전구체 사업도 하고, 뭐 이제 뭐 이제 산소 같은 이차전지 생산할 때 필요한 어떤 가스 생산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사업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모 그룹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그룹에서 코스모 화학은 약간 코스모 신소재의 모기업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화학사업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게 그렇고,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전구체 사업을 코스모 신소재가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MLCC라고 하는, 거기에 이형 필름까지도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가 하거든요. 네. 기존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급부상하는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 리튬의 독점 유통권을 이제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구체 사업, MLCC 이형 필름 사업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IRA 법안이 이제 발효되면서 굉장히 다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말씀 들어보니까 명확하네요.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여쭤보시니까 참 설명은 하는데, 저는 늘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강조하거든요. 오르기 전에 좋은 기업이 주가가 쌀 때 오르기 전에 길목을 지켜서 투자하는 걸 강조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가 길목이라고 하긴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물론 저는 여기서 상승 여력이 뭐 또 몇 년 내다 보면 뭐 몇 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리고 올해 안에도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이제 LG, 뭐 삼성, SK온, 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막 쭉 잇따라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리튬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결국은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역시 코스모 신소재 역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이제 급상승한 게 맞거든요. 2년 동안에 어쨌거나 9배 상승했고, 올 들어서도 200 몇십 %가 지금 상승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를 보고 접근하시는 건 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따라 나올 수 있고, 또 2, 3년 후에 양극재 캐파 커지고, 리튬 사업이 이제 매출로 반영되면서 성장할 여지는 여전히 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는